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14강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힘든 점이 참 많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사복생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두 가지 일을 한다라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너무 억지로 이겨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씩 쉬면서 그렇게 공부하세요. 쉬엄쉬엄 그렇게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정상에 다다릅니다. 끝이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오늘도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 마지막 시간인데 행동주의 이론의 마지막 시간인데 들어가기 전에 뭐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작적 조건화, 스키너 복습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반복이 시험 대비하는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스키너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인간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인간관 떠오르면서 인간관이라는 건 어떻다고 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 자기 결정 기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 자극에 의해서 행동하는 무슨 인간이라고 했었어요? 수동적 인간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뭐 기억해둬라? 수동적 인간이다. 그렇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는 능동적 인간 아니에요. 그렇죠? 수동적 인간입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해둘 거, 어떤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처벌이 주어졌죠. 결과에 따른 보상, 처벌 주어졌는데 그거에 의해서, 보상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은 예측 가능하다고 했어요? 가능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측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무슨 인간이다? 기계적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 들어가서 이제 변별 자극에 대해서 공부했었었죠. 변별 자극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보상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관련된 거라는 어떤 단서, 시그널, 신호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조작적 조건화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때 스키너 박스, 그죠? G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실험했던 것을 공부를 했었었는데, 즉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행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여기서 조작적이라는 것은 어떤 유기체가 그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이제 어떤 쥐가 지렛대 누르는 것 이런 거를 조작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습득된 행동을 우리는 뭐라고 했다? 조작적 행동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기억해둬라. 파블로프의 고정적 조건화의 무슨 행동? 반응적 행동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강화와 처벌에 대해서 공부했었었죠. 자, 강화는 뭐 유기체 행동 빈도수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는 거. 처벌은 뭐야? 감소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어떤 행위 결과 요거 기억하기 전에 뭐 기억해두라고 해서 정적이라는 거는 뭐라고 한다? 증가라고 했었고요. 부적이라는 거는 뭐라고 한다? 감소라고 했었었죠. 그거 꼭 결부시켜서 기억해두고 자, 그럼 한번 해봅니다. 어떤 행위 결과 유쾌한 자극이 증가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빈도수가 증가하면 이건 뭐라고 해서 정적 강화라고 했어. 그렇죠? 반면에 행위 결과 불쾌한 자극을 감소했어요. 불쾌한 자극을 감소시켰어. 그래서 이제 빈도수를 증가시키면 이건 뭐라고 해서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처벌이라는 건 뭐라고 해서 빈도수 감소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불쾌한 자극을
증가시켜서 빈도수 감소시키면 이거는 우리는 뭐라고 했어? 정적 처벌. 그렇죠? 증가 정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유쾌한 자극을 감소시켜서 빈도수를 감소시키는 것. 그건 뭐라고 했어? 부적 처벌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강화물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었어.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 우리 생존과 관계된 거는 뭐라고 했어? 1차적 강화물. 그렇죠? 예, 그래서 음식, 물 같은 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적 접촉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반면에 경험이나 훈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 그렇죠? 행위 결과 미소를 띄우거나 행위 결과 칭찬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했다? 2차적 강화물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키너의 이론 중에서 행동 조성이라는 말이 있었죠. 어떤 복잡한 행동, 이런 복잡한 행동을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하면서 습득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행동 조성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강화 계획이 했었어요. 이제 우리 조작적 조건화에서 조작적 행동이 이제 습득이 됐죠. 자, 이 조작적 습득이 어떻게 된 거?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물이 빈도와 간격을 조절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했어? 강화 계획이라고 했어. 그렇죠? 크게 두 가지인데, 연속적 강화계획과 간헐적 강화계획. 연속적 강화계획 같은 경우는 이제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건 없다라고 얘기했었지만, 간헐적 강화계획은 여러분들 알아두라고 했었었죠. 4가지 때에 따라서 주는데, 우선 이걸 구분할 때 간격과 비율로 구분해 두라고 했었죠. 그렇죠? 간격이라는 거는 뭐라고 기억해 두라고 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강화물을 주는 것. 그죠? 비율은 뭐예요? 일정 수 내지는 일정 반응이 있은 후에 강화물을 제공하는 것. 그걸 비율이라고 얘기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4가지로 구분한다고 했어.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고정간격 강화 계획은 어떻게 했어? 일정 시간이라고 했죠? 간격이니까. 그래서 특정 시간이 정해져. 응? 시간마다 딱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줄 때 어떻게 인지 가능하다. 유기체가 인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대표적인 걸 뭘 들 수 있다라고 했어? 월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말이 이런지 모르겠네요. 가변 간격 강화 계획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불규칙적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간식 주는 거 이런 거라고 했었고,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 있었죠. 이거는 특정 행동이나 목표를 도달했을 때 강화물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빈도도 고정되어 있고요. 어떤 규칙적이라고 했어. 그래서 유기체가 인지가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 일정 목표를 도달하면 성과급을 준다. 응? 책을 100권 팔면 성과급을 준다. 이런 것. 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 90점이 넘으면 아니면 반 1등 하면 강화물을 주는 것.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 응? 어떻게 빈도수도 고정돼 있고 어떤 규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어때? 빈도도 고정 안 되고 규칙적이지도 않아. 즉 뭐예요, 여러분들? 로또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어떤 특정 목표는 있어. 로또 당첨된다라는 목표는 있지만 그게 가능해 안 가능해? 1년에 평생 한 번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어떤 빈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불규칙적인 거를 가변 비율 강화 계획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억해둘 거, 뭐 기억해두라고 했어? 반응률 가장 높은 것. 뭐라고 했어? 가장 높은 거. 당연히 로또가 제일 여러분들 반응이 좋죠. 기분 좋고요. 그렇죠? 로또 가변 비율 강화 계획. 그 다음 고정 비율. 그 다음 가변 간격. 그 다음 고정 간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핵심적인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럼 1-1-14강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정신분석 이론이라든지 인지이론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인간이 내면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행동주의 이론은 이런 성격이나 행동이 어떤 내면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외부적인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 같은 경우는 개 실험을 통해서, 스키너는 이제 쥐 실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관찰 대상을 쥐나 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회로 옮긴 분이, 관찰 대상을 사회 공동체로 옮긴 분이 누구냐면 반도라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머릿속에 우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요. 관찰 대상이 뭐로 바뀌었다? 사회로 바뀌었다.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로 바뀐 거야. 사회로. 자, 그렇게 우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능동적 인간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옆에다가 우선 적어 놓습니다. 능동적 인간관 옆에다가 인지능력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인지능력.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스키너 같은 경우는이죠. 어떻게 배웠냐면 행동의 결과 주어지는 어떤 보상이나 처벌에 따라서 인간이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슨 존재라고 해서 수동적 존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예. 반면에 반도라는요, 인간은 무엇을 갖고 있냐면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인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어요. 활용해서 무슨 사고를 하냐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창조적 사고를 함으로써 행동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인간은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갈 건 인간은 뭘 갖고 있어?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 그지? 그래서 인지 능력을 인간은 활용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창조적 사고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인간은 무슨 행동을 한다? 합리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능동적 인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억해두고 모방하는 인간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반도라 이론의 핵심 키워드는요, 모방이에요. 모방. 자, 우선 핵심 키워드 모방이라는 거 기억해두고,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반도라는 있죠. 인간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 습관, 도덕성까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결정 요소로서 아까 얘기했어.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사회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학습을 통해 성격이나 행동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학습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 우리 그걸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리고 따라하는 것. 그걸 모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학습을 모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어떤 이런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하면서 어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생활 양식을 습득해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얻어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공통된 생활 양식. 그걸 뭐라고 그래? 사회화라고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 사회화를 이루는 거는 뭐를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할 때 인간의 성격, 행동, 도덕성, 습관, 아까 말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뭐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모방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모방이 곧 뭐야, 여러분들? 모방이 곧 뭐야? 학습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모방하는 인간. 모방은 뭐라고 기억해둬라? 학습이다.
학습. 됐죠? 자, 두 번째, 모방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주관적 인간입니다. 주관적 인간. 우선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상황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람이 행동은요, 우리 이제 종전 이론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웠던 이론 같은 건 어떻다라고 했었어요? 어떤 발달 단계를 거쳤죠. 기억나죠? 발달 단계를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반두라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런 어떤 발달 단계나 고유한 특성보다도 어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달 단계가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달라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상황마다 인간의 행동은 다 달라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주관적인 상황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은 다 달라진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해두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라는 것은 다 어떻다, 여러분들? 주관적이다. 주관적. 그래서 인간은 주관적 행동을 하는 인간이다. 왜? 그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 세 가지, 능동적 인간관, 모방적 인간관, 주관적 인간관. 이거 뭐 자세하게 문제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요. 뭐 암기해도 좋지만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해는.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개념 보는데 모방이라는 거 학습하는 거고요. 이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아이가 어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는 모방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관찰 학습입니다. 우리 모델링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왜 이렇게 지워져 있지? 여기 나오네. 모방하여 자기 행동으로 동기화하는 것이다. 모방하여 자기 행동으로 동기화하는 것이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관찰하고 그거를 따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연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시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기 행동으로 동기화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관찰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둘 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방하여 따라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똑같이 모방하고 따라 할까요? 아니에요.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모방하고 따라합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갈 때 모방은 어떤 사람을 주로 모방을 한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모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찰학습, 이 모델링 단계가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나갔는데 요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요거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건지 우선 순서는 다 암기해야 되고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각적으로 이 선배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알고는 넘어가세요. 알았죠? 제일 먼저 주의 단계인데 주의 집중 단계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주의 집중 단계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할 때 있죠. 모방할 때 그 대상의 행동에서 중요한 특징을 잡는 거야. 특징을. 그
특징을 잡고 그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지각하는 그 단계, 그 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주의 집중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렇죠? 그래서 모방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특징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그거를 내 머릿속에 지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를 우리는 주의 집중 단계다라고 기억을 해 두고요. 두 번째 이제 보존 파지 단계다. 이거는 뭐냐면 특징을 잡았어. 그럼 그걸 뭐 해야 돼?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는 단계. 기억하는 단계. 기억하는 단계, 이거를 보존 단계라고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운동 재생 단계인데 이거는 기억했는데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어른들 담배 딱 피는 걸 보고 너무 멋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담배 피고 따라해야 되겠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내가 그것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체크하는 단계,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세 번째 운동 재생 단계고요. 마지막에 이게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단계가 동기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관찰학습 단계는 이렇게 주의 집중 단계에서 보존 단계, 운동 재생 단계, 동기화 단계를 거친다라는 거, 요 정도만 머릿속에 여러분들 정리해두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화 언제 봤어요? 앞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스키너 강화. 스키너 강화는 뭐라고 했었습니까? 빈도수 증가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떤 단순하게 어떤 조건화를 촉진시키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데, 반드라 강화는요, 학습에 영향을 주는 조건화 있죠. 학습에 영향을 주는 조건화를 촉진시키는 그런 요소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되고요. 뭐 직접 강화, 대리 강화, 자기 강화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봅니다. 뭐 직접 강화는 말 그대로 직접 강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 강화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떤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어떤 보상이나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관찰하는 거야. 일종의 뭐야, 여러분들? 간접 경험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어떤 보상이 좋으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처벌이야. 나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를 행동을 안 하겠지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걸 대리 강화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자기 강화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성취 수준을 설정해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설정해 놓고 자기 스스로 보상이나 처벌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개선시키는 것을 우리는 자기 강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강화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고요.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선배? 그러면 이 선배는 그냥 자기 강화 이야기 할게요. 알았죠? 자기 강화, 스스로 정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들. 알았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대리학습이란 건 뭐냐면, 대리 강화를 학습하는 거 말 그대로. 타인의 강화, 처벌, 관찰한 후 행동하는 학습 방법. 알았죠? 그래서 대리 강화를 학습하는 걸 대리 학습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기억을 해두고 자기 규제 봅니다. 자기 조정이라고도 하고 자아 규제라고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스스로 자신이 정한 내적 표준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교율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래. 자, 자기 규제라는 건 자기 강화를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정한 나의 어떤 내적 표준에 따라서 개인 스스로 어떤 자신의 행동을 감독하고 규율할 수 있는 무슨 능력?
인지적 능력, 그걸 뭐라고 한다? 자기 규제라고 한다. 알겠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자, 이렇게 요 부분 정리하도록 하고, 자,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기 효능감 나옵니다. 자기 효율성 아니면 자효능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랍니다. 그래서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요게 여러분들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어떤 내용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이제 성취 경험입니다. 성취 경험. 성취 경험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내가 이제 어떤 거를 할 수 있어. 괜히 어떤 가능성에 대한 괜히 신념이죠. 근데 이거를, 예전에 이제 내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어. 응? 근데 서울대학교 딱 내가 거기도 합격했는데, 이까지 사회복지사 1급 합격 못해? 성취 경험이야. 옛날에 그걸 성취했는데 이것도 합격 못해? 이렇게 갖는 신념. 이거를 성취 경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대리 경험. 대리 경험이라는 건 뭐냐면, 대신하는 거 말 그대로, 옆에 내가 상당히 만만하게 보는 미용실 말자가 있었어. 같이 이제, 사회복지사 이제 그 2급을 있는데, 말자가 딱 몇 개월 공부하더니 합격했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돼? 야, 말자도 합격했는데 내가 저걸 합격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대리 경험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언어적 격려, 설득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각성. 각성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막 불안한 상태에서, 이거 될까, 안 될까? 그러는데, 자신감 있게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이걸 뭐라고 한다? 정서적 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 효능감에는 몇 가지가 있다.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격려, 정서적 각성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특징 나오는데 상호 결정론입니다. 상호 결정론. 그래서 개인과 환경과 행동이 같이 결합돼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세 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세 개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요. 이 선배가 이제 저기 대둔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흔들다리가 있어. 흔들다리가 있는데, 그 흔들다리를 건너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서 걸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길이 좀 길어. 근데 흔들다리가 워낙 여러분들이 막 흔들흔들하고 짧지만 좀 무서워.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요 세 가지를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야. 환경적인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야? 환경적인 거는, 저 흔들다리가 제대로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그걸 생각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은 내 다리로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이거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거는 뭐냐면 나의 신념, 내 마음, 나의 이거 생각적인 거, 사고적인 거, 신념, 내가 이거 마음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야. 근데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침에, 거기를 건너려고 해보니까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니까 혈압약도 안 먹고 온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개인적인 요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좀 결여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다리를 안 건너고 이제 돌아서 어떻게 가겠어? 걸어서 가겠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개인적인 거, 환경적인 거, 행동적인 거를 세 개로 고려해서 결정한다라는 게 상호 결정론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는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3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반두라가 설명한 자기 효능감이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17의 문제입니다. 자기 효능감이 형성 요인 나왔네요. 그렇죠? 17회 때 네 가지 기억하죠? 네 가지. 여러분들 뭐 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해 둬야 되고요. 자, 그런데 아닌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동조성 아니잖아. 행동조성 누가 한 거야? 기억나요? 이제 기억나야지. 여러 번 했는데, 예, 스키너. 스키너. 자, 그 다음에 34번 봅니다. 반두라 이론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두라 하면 이제 뭐 팍 떠올라야 돼. 모방 팍 떠올라야 돼. 그냥. 알았죠? 자, 그런데 모방, 정방 나왔는데 나머지 뭐예요? 고정적 조건 형성, 소거, 자발적 회복, 중립자극. 이거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누구 거야? 파블로프 거. 고정적 조건 이론이잖아. 그렇지? 예, 파블로프 고정적 조건 이러는데 한 가지만 더 기억해 두세요. 이 소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파블로프도 얘기하지만 스키너도 이야기합니다. 파블로프, 스키너 다 얘기해. 파블로프, 그 다음에 이제 스키너 둘 다 얘기하는데 좀 약간은 틀린데 스키너께 좀 더 중요한 거니까 이 얘기 해줄게요. 파블로프의 스키너의 소거라는 거는 이제 어떤 더 이상의 강화를 받지 못해 반응이나 행동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야. 강화를 받지 못해 보상이나 처벌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그냥 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제 마트에서 그런 아이들 참 많은데 장난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사주지 않았다고 막 땡깡을 부려요. 그죠? 그런 애들 많죠. 그런 애들은 이제 처음 한두 번은 이제 엄마 아빠가 창피하니까 어떻게, 사주고 그래. 그러니까 걔는 매번 그럴 때마다 어떻게, 땡깡 부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오는구나 해서 땡깡 부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땡깡을 부리고 있는데 사라져. 눈에 보이니까 없어져 버려. 응? 그러니까 애가 그 행동을 계속해요? 안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소거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반응이나 행동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를 우리는 소거라고 합니다. 스키너, 요 이름만 정리를 해두고요.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모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대리 경험에 의한 학습을 말한다. 얘기했었죠? 대리 경험? 예,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에 의해서 습득된다. 조작적 조건은 누구라고 했었어? 스키너입니다. 그죠? 예. 시연. 모방해서 따라서 행동하는 거. 그렇죠? 시연을 통해 행동을 습득할 수 있다. 맞고요. 각 단계마다 칭찬을 해주면 효과적이다. 맞고요. 쉽고 간단한 것부터 습득하며 점차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 진전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35번에 조작적 조건화, 이거는 스키너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35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36번. 반두라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14회 문제고요. 도식하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은 누가 있어? 도식, 스키마라고도 하죠. 그죠? 도식, 피아제. 그지? 자, 음영, 그림자, 누구? 융. 그죠? 예. 형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안 들어봤을 텐데, 어떤 현 질서와 어떤 체계를 유지시키려는 거예요. 질서와 현재 하고 있는 질서와 어떤 체계를 유지시키려는 어떤 본능적인 욕구, 변화를 두려워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형. 평형은, 누가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피아제가 얘기합니다. 피아제. 그 다음에 행동 조성은 누구? 행동 조성은 아까도 얘기 나왔어. 스키너지요. 그죠? 자, 그리고 36번의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7번 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6회 문제죠. 모델링 맞지요? 관찰학습 맞지요? 자기강화 맞지요? 자기효능감 맞지요? 그렇죠? 예. 논박은 뭐야? 논박은 여러분들 앨리스라고만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7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만 기억해 두고 자, 이제 38번 봅니다. 자, 3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주요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21회 문제고요. 모델이 관찰자와 유사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욱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나오죠. 유사하거나 높아야 됩니다. 알겠죠? 유사하거나 지위가 그다음에 신분이 높아야 모방하는 경향이 더욱 나타나는 거예요. 알았죠? 등호 같거나 높아야 된다. 자, 1번 맞고요. 2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자기 행동을 유지시키거나 개선시킨다. 이건 뭐라고 했어? 자기 강화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뭐라고 했어? 상호결정론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리고 4번 조작적 조건화 또 나왔네. 뭐? 스키노잖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관찰학습은 주의 집중, 보존 과정, 운동재생, 동기화 과정을 거친다. 자, 이래서 정답은 3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행동주의론은 마지막이고요. 이제 인본주의론 남았죠? 네, 그것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다 함께 여러분들 오른쪽 주먹을 높게 들고 자, 뭐를 외칩니까? 파이팅을 한번 외쳐봅니다. 자, 시작! 파이팅!